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2025년도 노인 요양시설의 평가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25년도는 평가 매뉴얼에 딱 맞게끔 급여 제공 가정을 해줘야 돼요. 2025년도 평가 매뉴얼을 보면요. 읽어보셨다고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기존에 연일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반기별 일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욕구사정 반기별 일회, 낙상위험도 반기별 일회, 욕창위험도 반기별 일회, 인지기능평가 반기별 일회, 급여 제공 계획 반기별 일회. 그러니까 다 연일회에서 반기별로 바뀐 거예요. 물론 기존의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반기별 이상 평가한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그냥 반기별 1이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묶어서 효율적인 급여 제공을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기별로 다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기별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통합적 사정을 하고 그전에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통합적 사정을 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게 새로운 방식입니다. 물론 신규 수급자가 입소 전까지 통합적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 수립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걸 정리한 겁니다. 자, 보세요. 신규 수급자가 들어올 때는 똑같죠.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평가, 욕구사정평가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의 적용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공단이 아마 연일이니까 차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최대한 길게 하세요. 그래야지 뭐 중간에 바뀌더라도 내가 아무 문제 없고요. 이걸 짧게 하면 끝날 때마다 다시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신규 수급자니까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월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죠. 당연하겠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자마자 평가를 못 하잖아요. 급여 제공 계획을 제공하고 나서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상반기에 들어오면 하반기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고요. 하반기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상반기에 하는 거죠. 어쨌든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반기가 됐어요. 상반기. 상반기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2024년 지금 12월이잖아요. 내년 2025년 상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기별로 통합적 사정하고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어떻게 해요? 반기니까 이걸 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해서 제가 묶어서 한다 그랬잖아요. 묶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상반기에 우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1월이나 6월 중에 아무 때 정해갖고 모든 수급자 2025년도라고 보면 2024년도에 있는 수급자, 신규 수급자가 아니죠. 신규 수급자는 일로 가는 거고요. 상반기에 작년에 있던 수급자의 낙상, 욕차, 인지, 욕구 평가를 하고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 하는 거예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언제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올해 2020년 작년에 세운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아까 앞전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기별로 해야 될 업무가 상반기 한 번에 다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반기는 어떻게 돼요? 하반기도 정기적으로 7월이나 12월 달에 뭐 9월도 되고 10월도 되고 11월 달에 우리는 하겠다. 우리 기간을 잡아나가시. 그럼 11월 달에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낙상, 욕차, 인지, 욕구 평가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해요. 언제 거요? 이때 세운 거. 상반기에 세운 급여 제공 계획 수립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단기별 해야 될 업무를 다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어차피 우리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기별 한 번 하고 급여 제공 계획도 한 번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작성하기 전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기준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했더니 물론 이전에 급여 제공 계획에 수급자 상태가 반영되겠죠.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도 반영되지만 한 번에 하는 게 뭐예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이전에 대한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은 어차피 작성을 하는데 그대로 작성할 거냐? 똑같이 이전 계획하고 그대로 아니면 평가를 했더니 어르신 상태랑
뭐가 다 틀려. 아, 그러면은 상태평가가 급여 제공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될 거냐? 그럼 결과평가를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데 이 결과평가를 반영한 거는 이전과 다른 내용의 급여 제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급여 제공 계획을 유지하느냐, 결과평가를 반영한 새로운 급여 제공 계획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급여 제공의 업무 기준입니다.